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호입니다. 올해 68세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3년간 제가 겪은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소중했던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은퇴자였어요. 35년간 중견기업에서 격리부장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죠. 퇴직금과 적금으로 모은 돈이 2억 정도 있었고 아내 순자와 함께 소소하게 살아갈 계획이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네요. 순자가 그렇게 말하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결혼 40년 동안 아이들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야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좋아했거든요. 저희 부부는 정말 평범했어요. 큰 욕심도 없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바쁘게 살았죠. 큰아들 민수는 변호사, 작은 딸 은영이는 간호사로 각각 독립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좀 편하게 지내세요.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민수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이 든든했어요. 자식 농사를 잘 지었구나. 이제 우리끼리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살아야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21년 가을, 뭔가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여보, 가스레인지 어떻게 켜는 거였지? 순자가 부엌에서 당황해하며 물어보는 거예요. 40년 넘게 요리를 해온 사람이 갑자기 가스레인지 사용법을 잊는다니. 그때는 그냥 깜빡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별거 아니야. 그렇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어느 날은 순자가 마트에 갔다가 집을 못 찾고 헤매다가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3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 길을 잃는다니 그때서야 뭔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죠. 여보, 병원에 한번 가봐요. 무슨 병원? 나 어디 아픈 데 없어. 순자는 자신이 이상하다는 걸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순자가 아프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계속 지켜보니 순자의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는 게 보였어요. 옷을 뒤집어 입고 나오기도 하고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 엄마 어디 갔어? 라고 묻기도 했어요. 결국 민수가 나서서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어요.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온갖 검사를 다 했죠. MRI, CT, 혈액검사, 인지능력 검사까지. 검사 결과를 듣는 날 의사 앞에 앉아 있는데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박순자 환자분의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기 단계로 진단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치매. 그 단어가 귀에 울렸어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죄송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물 치료와 꾸준한 관리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순자는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순자가 잠들고 난 후 혼자 거실에 앉아서 울었어요. 68년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하필 우리 순자가 이제 막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순자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진짜 시작이라는 걸요.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첫 몇 달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약을 먹으니까 증상이 조금 완화되는 것 같기도 했고, 순자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거든요. 여보, 나 정말 치매예요? 가끔 순자가 묻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야, 그냥 건망증이 좀 심해진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순자를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가혹해졌습니다. 그해 겨울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추운 12월 밤이었는데 새벽 3시쯤 깼는데 순자가 없는 거예요. 집 안을 다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급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서 찾기 시작했어요. 한겨울에 잠옷바람으로 나간 거였어요. 30분을 찾아다니다가 동네 공원에서 발견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순자야, 왜 여기 있어?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절 못 알아보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가니 의사가 말하더군요. 이제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혼자 두시면 안 돼요. 24시간 보호.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제대로 몰랐어요. 2부 첫 번째 시련. 24시간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일단 제가 돌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40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남이 돌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전문 간병인을 쓰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가 제안했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내가 돌볼 거야. 순자가 낯선 사람을 무서워할 것 같아. 그때는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퇴직해서 시간도 많고 순자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내가 돌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한 달은 그래도 할 만했어요. 순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시켜주고, 약 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낮에는 함께 산책도 하고 TV도 봤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잘해주니까. 가끔 순자가 정신이 맑을 때 그렇게 말해주면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가장 힘든 게 밤이었어요. 순자가 밤낮을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엄마 찾으러 가야 해. 엄마가 기다려. 새벽 2시에 갑자기 일어나서 외출복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려도 안 들어요. 억지로 못 가게 하면 소리를 지르고 울어요. 순자야, 밤이야. 내일 가자. 당신은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있어요?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었어요.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낯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하루에 2에 3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계속되니까 저도 몸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순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점점 자주 일어났어요. 화장실 가는 걸 깜빡하고 가다가 못 찾기도 하고 침대에서, 거실에서, 부엌에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빨래가 5-6번씩 나왔어요. 이불, 옷, 매트, 소파 커버까지. 세탁기를 하루 종일 돌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참았어요. 하지만 3개월째 되니까 정말 한계가 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집 안이 아수라장인 날이 많았어요. 순자가 밤에 냉장고를 뒤져서 음식을 바닥에 쏟아놓기도 하고
서랍을 다 열어서 물건을 바닥에 널어놓기도 했어요. 순자야, 왜 이랬어?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 아니에요. 순자는 자기가 한 일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화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놔둘 수도 없고. 그리고 제일 힘든 건 외출이었어요. 마트 한 번 가는 것도 큰일이었어요. 순자를 혼자 둘 수 없으니까 항상 같이 가야 하는데 마트에서 사라지기 일쑤였어요. 어느 날은 마트에서 잠깐 고개를 돌린 사이에 순자가 없어진 거예요. 온 마트를 다 뒤져도 없더라고요. 직원들이 나와서 같이 찾았어요. 30분 만에 마트 화장실에서 찾았는데 문을 잠그고 나오는 법을 잊은 거였어요. 안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맞나?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집에 와서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아빠가 좀 힘들다. 아버지, 간병인 쓰시는 게 어떨까요? 전문가가 돌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들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200만 원. 제 퇴직연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돈이었어요.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부담을 지울 수도 없고.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고민했어요. 순자를 어떻게 돌봐야 할까?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 새벽 4시쯤 순자가 또 일어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야 해. 우리 집이 아니야. 순자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니에요. 우리 집은 시골에 있어요. 엄마가 기다려요. 순자의 어린 시절 기억으로 돌아간 거였어요. 현재를 잊고 과거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순자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 순자가 맑은 순간이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이상해져서. 당신이 얼마나 힘들까. 그럴 때마다 다시 힘이 났어요. 우리 순자가 아직 있구나.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 쌓여갔어요. 병원비, 약값, 기저귀값, 그리고 집 안의 각종 시설 교체 비용까지.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제 건강이었어요. 3개월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자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수치도 나빠졌어요. 의사가 경고했어요. 환자분도 건강관리를 하셔야 해요. 이렇게 가면 2분 다 쓰러져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두려웠어요. 내가 쓰러지면 순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 큰딸 은영이가 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낮에라도 제가 와서 도와드릴게요. 교대 근무라 시간 맞출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자식들도 각자 생활이 있는데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중에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산부 위기의 순간, 은영이가 낮에 와서 도와주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은 은영이가 오후 근무라 아침에 와서 순자를 돌봐주기로 했어요. 아버지, 오늘 오전에 병원에 다녀오세요. 건강검진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은영이가 억지로 병원 예약을 잡아준 거였어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 잘 부탁한다.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까지.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은영이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빨리 오세요.
엄마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가 가스레인지에 빈냄비를 올려놓고 불을 켜놨어요. 거의 불날 뻔했어요.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부엌에서 탄 냄새가 났어요. 춘자는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빈냄비에 불을 켰어요? 은영이가 물어봐도 순자는 모른다고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누가 그랬지? 부엌을 보니 냄비 바닥이 까맣게 타 있고 가스레인지 주변도 그을음이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 불이 날 뻔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위험해요.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어요. 은영이 말이 맞았어요. 이제 정말 스문의 시간 누군가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날 밤 민수와 은영이가 와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아버지, 이제 전문 간병인을 쓰시거나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양원, 순자를 요양원에 보내라고? 제가 펄쩍 뛰었어요.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건강도 안 좋아지고 계시고 엄마도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래도 요양원은 순자가 싫어할 거야. 아버지, 엄만 이제 아버지도 잘못 알아봐요. 낯선 곳이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은영이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일단 좋은 간병인을 찾아보자. 요양원은 정말 마지막 방법으로 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간병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좋은 간병인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첫 번째 간병인은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뒀어요. 순자가 밤에 계속 깨서 돌아다니고 가끔 화를 내기도 해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간병인은 일주일 만에 그만뒀어요. 순자가 약 먹는 걸 거부하고 씻는 것도 거부해서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때려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순자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치매 때문에 성격이 변한 거였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온순했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을 보면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간병인 구하기를 포기하고 결국 제가 다시 돌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어요. 순자의 상태가 더 나빠졌거든요. 이제는 저도 가끔 못 알아봤어요. 당신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순자야, 나야, 영호야. 영호, 영호가 누구예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이름도 잊은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간병비, 병원비, 약값, 기저귀값, 영양제값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퇴직금 2억으로는 1년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민수가 용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너희들도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부모 뒷바라지까지 시켜?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런 중에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어느 날 새벽 순자가 혼자 집을 나간 거예요. 문단속을 아무리 해도 순자가 열고 나가는 방법을 알아내더라고요. 새벽 4시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영호 씨 맞나요? 부인분이 여기 계시는데요. 급하게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순자가 잠옷 바람으로 맨발로 나와서 3km나 걸어간 거였어요. 12월 추위에 말이에요. 할머니가 집을 찾는다고 하시는데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찰관이 물어봤지만 순자는 엉뚱한 주소를 말했어요. 어린 시절 살던 집 주소를 말하는 거였어요. 다행히 신분증을 갖고 있어서 찾을 수 있었지만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할머니가 위험해요. 경찰관의 말이 뼈에 와 닿았어요. 집에 와서 순자를 재우고 나서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한계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날 아침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요양원을 알아보자. 사부 어려운 결정. 요양원을 알아보기로 결정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민수와 은영이가 인근의 요양원들을 알아봤어요. 평판 좋고 시설이 괜찮은 곳들을 리스트업해서 가져왔죠. 아버지, 일단 몇 곳 직접 가서 보시죠. 첫 번째로 간 요양원은 시설은 좋았어요. 깔끔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죠. 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치매 환자는 특별실에서 관리하는데 한 달에 350만 원입니다. 350만 원. 제가 가진 돈으로는 반년도 못 버틸 금액이었어요. 두 번째 요양원은 비용은 좀 저렴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하지만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었어요. 복도에서 소독약 냄새가 심하게 나고 치매 환자분들이 복도에 앉아서 의미 없는 소리를 내고 계셨어요. 여기서 순자가 지낼 수 있을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세 번째 요양원은 그나마 괜찮아 보였어요. 시설도 적당하고 비용도 월 250만 원 정도였거든요. 직원들도 나름 친절해 보였고요. 한 번 일주일 정도 시범적으로 모셔다 드릴 수도 있어요. 적응하시는지 보시고 결정하셔도 돼요. 원장님이 그렇게 제안해 주셔서 일단 일주일 체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순자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치매가 있다고 해도 아직 대화는 가능했거든요. 순자야, 여기서 잠깐 지내보는 게 어떨까? 여기가 어디예요? 좋은 곳이야. 친구들도 많고 집에 가고 싶어요. 순자가 불안해했어요. 낯선 곳을 싫어하게 된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주일 체험을 시작했어요.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순자가 계속 울면서 집에 가자고 했거든요. 여보, 집에 가요. 여기 무서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면회를 갔어요. 처음 며칠은 순자가 저를 보자마자 집에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3회, 4일째부터는 조금씩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 직원들이 잘 돌봐주시더라고요.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간단한 활동도 시키고 약도 제때 먹게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좀 쉴 수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는데 일주일 동안 푹 잤더니 몸이 조금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면담이 있었어요. 어르신이 생각보다 적응을 잘하세요. 처음에는 많이 불안해하셨는데 지금은 식사도 잘하시고 다른 분들과도 어울리려고 하세요. 정말이었어요. 마지막 날 면회를 갔는데 순자가 다른 할머니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순자야, 어때? 여기 괜찮아? 응, 괜찮아요. 친구들이 있어서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됐어요. 순자도 나름 적응하고 있구나. 하지만 비용 문제가 여전히 걸렸어요.
월 250만 원이면 제가 가진 돈으로 8개월밖에 못 버틸 계산이었어요. 민수와 상의해봤어요. 아버지, 제가 부족한 부분은 보태드릴게요. 아니다. 너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아버지, 엄마 문제예요. 당연히 자식이 도와야죠. 고마웠지만 미안했어요. 자식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되다니. 결국 순자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순자를 요양원에 모시고 가는 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여보, 여기서 계속 살아요? 응, 잠깐만. 조금 있다가 집에 갈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순자가 안심할 것 같았어요. 요양원 방에 순자 옷들을 정리해 놓고 자주 보던 사진들도 갖다 놨어요. 가족 사진, 젊은 시절 사진들. 이 사진 속 사람이 누구예요? 순자가 우리 가족 사진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가족이야. 이 사람이 영호야. 영호가 누구예요? 이제는 사진 속에 저도 못 알아보는 거였어요. 집에 혼자 돌아오는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사는 거였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 조용했어요. 순자가 없으니까 집이 이렇게 적막할 줄 몰랐어요. 저녁을 혼자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40년 동안 함께 밥을 먹었는데 이제 혼자 먹어야 하는구나.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뭔가 허전했어요. 순자가 밤에 돌아다니는 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더 조용해서 이상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잘한 결정일까? 순자를 요양원에 보낸 게 맞을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 건강도 망가지고 있었고 순자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거든요. 다음 날부터 매일 면회를 갔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갔죠. 순자가 외로워할까봐. 오늘도 오셨네요. 간병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일 와도 되나요? 물론이죠. 가족분이 자주 오시면 환자분이 더 안정감을 느끼세요. 다행히 순자는 생각보다 잘 적응했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오히려 증상이 좀 완화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끔 저를 못 알아볼 때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순자가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오부 새로운 일상. 순자를 요양원에 보내고 2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40년 만에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서 막막했어요. 순자를 돌보느라 바쁘던 생활에서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오전 10시에 요양원에 가서 순자와 점심을 함께 먹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오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런데 순자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던 순자가 이제는 가끔 저를 못 알아보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낯선 사람한테 하는 말투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순자야, 나야, 영호야. 영호, 영호가 누구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설사 순자가 절 못 알아봐도 저는 순자를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요양원 직원들이 말씀하시길 가족이 자주 면회를 오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상태가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영호 어르신, 부인분이 참 복이 많으세요. 매일 오시는 가족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 말을 듣고 더욱 매일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은 계속 커져갔어요. 요양원비 월 250만 원은 기본이고, 거기에 개인용품비, 간식비, 의료비까지 합치면 월 3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제 퇴직금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민수가 매월 100만 원씩 보태주기로 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엄마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죠. 고마웠지만 미안했어요. 자식한테 이런 부담을 지우게 되다니. 그런 중에 순자한테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폐렴에 걸린 거예요. 어르신 상태가 안 좋아요.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순자를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됐죠. 의사 말로는 치매 환자들이 면역력이 약해서 폐렴에 자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회복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자주 생길 수 있어요.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순자가 낯선 곳에서 불안해할까봐 계속 곁에 있어줬거든요. 병원비가 또 만만치 않았어요. 2주간 2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아버지, 건강보험이 안 되나요? 은영이가 물어봤지만 치매 관련 치료비는 보험 적용이 잘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순자가 퇴원해서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갔을 때 확실히 몸이 많이 약해진 게 보였어요. 걷기도 힘들어하고 말도 더 어눌해졌어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휠체어를 사용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휠체어를 탄 순자를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함께 산책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다니. 그런데 그날 순자가 갑자기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여보, 정말 오랜만에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응, 순자야. 고마워요. 힘들죠.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순자가 아직 저를 기억하고 있구나. 아니야, 힘들지 않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순자가 저를 알아보는 날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면회를 갔어요. 순자와 함께 식사하고 산책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해줬어요. 순자야, 우리 신혼 때 기억나? 신혼여행 부산에 갔었잖아. 부산이 어디예요? 바다가 있는 곳이야. 우리 둘이 함께 갔었어. 순자는 기억 못했지만 저는 계속 얘기해 줬어요. 혹시 어딘가에서 기억하고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 중에 민수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월급이 좀 줄었어요. 그래도 엄마 요양원비는 계속 보내드릴게요. 민수도 힘든 상황인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도와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내 때문에 자식들까지 고생하게 되다니. 민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걱정됐어요. 순자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고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그런 중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육부 뜻밖의 도움.
손자를 요양원에 보낸 지 6개월이 지날 즈음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점점 힘들어지고 있던 차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박영우 어르신,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청해 보시겠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어떤 지원인가요? 치매 등급에 따라 요양원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장기요양보험이에요. 그리고 가족 돌봄, 휴식 서비스도 있고요. 복지관에 직접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손자가 치매 3등급으로 판정받으면 월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왜 이제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이거든요.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며칠 후 평가사가 와서 손자 상태를 평가했어요. 다행히 3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부터 월 180만 원을 지원받게 됐어요. 요양원비 250만 원 중 180만 원을 지원받으니까 제가 부담할 금액이 70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네요. 민수도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도움은 다른 곳에서 왔어요. 요양원에서 만난 다른 가족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된 거예요. 김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부인이 치매로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박 형님 혼자 계시니까 많이 외로우시죠? 그렇습니다. 40년 만에 혼자 살려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요양원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김할아버지는 일주일에 2번씩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뭘 하시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 산책 도와드리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고, 흥미로웠어요. 저도 시간이 많았거든요. 저도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요양원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필요로 해요. 그렇게 저도 요양원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일주일에 3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봉사활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랐는데 곧 적응했어요. 휠체어 타신 분들 산책 도와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식사 도우미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손자 상태가 좀 나아진 것 같은 거예요. 요양원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박영우 어르신, 부인분이 요즘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자원봉사 하시는 거 보시고 자랑스러워 하세요. 정말이었어요. 손자가 제가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걸 보고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착하네요. 할머니들 도와주니까. 가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제 마음이 편해진 거였어요. 다른 분들을 도우면서 보람도 느끼고 손자만 생각하느라 우울했던 마음도 좀 나아졌어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의 가족분들도 많았고 혼자 계신 어르신들도 많았어요. 박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있어서 혼자 계신 분이었어요. 할머니, 외로우시죠? 그럼 얼마나 외로운지. 자식들이 다 멀리 있어서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와. 그런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래도 행복한 편이구나 싶었어요. 손자가 가까이 있고 자식들도 자주 와주고 3개월쯤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요양원 원장님이 제안을 하나 해주셨어요. 박영우 어르신,
자원봉사를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데 혹시 시간제 직원으로 일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를 고용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경험도 많으시고 다른 어르신들이 워낙 좋아하세요.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시면 월 8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 좋은 제안이었어요. 순자와 가까이 있으면서 일도 할 수 있고 수입도 생기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68세에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됐어요. 요양원에서 생활보조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하지만 금방 적응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보람 있었거든요. 그리고 순자에게도 좋은 영향을 줬어요. 제가 같은 곳에서 일하니까 순자가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여보, 여기에서 일해요? 응, 할머니들 돌봐드리는 일 해. 좋아요. 착한 일 하네요. 월 80만 원이지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어요. 정부 지원금과 제 월급을 합치면 순자 요양원비를 거의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민수도 정말 좋아했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다니. 나이가 뭐 중요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지. 그렇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월, 수, 금요일에는 요양원에서 일하고 나머지 날에는 순자 면회를 가고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 같았어요. 순자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도울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건 순자의 상태였어요. 칠부 실연 속의 희망. 요양원에서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순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 거예요. 입에 음식을 넣어줘도 삼키지 않고 뱉어내더라고요. 어르신, 부인분이 며칠째 식사를 잘 안 하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양원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대학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치매가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연화장애가 생긴 거예요. 음식을 삼키는 기능이 떨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동식으로 바꿔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관급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위관급식. 코로 튜브를 넣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였어요. 꼭 그래야 하나요? 지금 상태로는 영양실조가 올 수 있어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순자가 이렇게까지 아픈 줄 몰랐어요. 민수와 은영이를 불러서 상의했어요. 아버지, 의사 말씀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결국 위관급식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순자 코에 가느다란 튜브를 넣는 시술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예쁘던 순자 얼굴에 튜브가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순자야, 미안해. 이렇게까지 아프게 해서. 하지만 순자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위관급식을 시작한 후 순자는 더 쇠약해졌어요. 거의 누워서만 지내게 됐고 말도 거의 하지 않게 됐어요. 요양원 직원들이 정성껏 돌봐주셨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이제 24시간 특별 간병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별 간병비가 추가로 월 100만 원이었어요. 다시 경제적 부담이 커진 거죠. 그런데 그때 정말 고마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양원에서 만난 김할아버지가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박 형님, 우리가 교대로 간병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내랑 형님 아내를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돌보는 거예요. 간병비도 아끼고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김할아버지와 제가 교대로 밤 간병을 하기로 했어요. 하루는 제가 순자를 돌보고 다음 날은 김할아버지가 자기 부인을 돌보고 그러면 간병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밤새 간병하고 낮에 또 일하려니까 몸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순자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비록 순자가 절 못 알아봐도 제가 곁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순자가 갑자기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여보, 정말 오랜만에 들리는 목소리였어요. 응, 순자야. 여기 있어.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순자가 아직 저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도 사랑해, 순자야. 많이 사랑해. 하지만 그런 순간은 정말 드물었어요. 대부분의 시간 순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돌봤어요. 손을 잡아드리고 옛날 이야기도 해드리고 좋아하던 음악도 들려드렸어요. 의사들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곁에 있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중에 민수가 걱정스러운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다행히 저는 괜찮지만 앞으로가 불안해요. 은영이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아버지, 병원에서 간호사들을 줄인다고 해요. 저도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식들도 각자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부담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그때 요양원 원장님이 제안을 하나 더 해주셨어요. 박영호 어르신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생각 없으세요? 급여도 월 150만 원까지 올려드릴 수 있어요. 정규직 전환. 68세에 정규직이 된다니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저 같은 늙은이를 정규직으로 써주시겠다는 건가요? 연령은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중요하죠. 어르신이 일하신 이후로 다른 입소자분들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정말 감사한 제안이었어요. 월 150만 원이면 순자 간병비를 거의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68세에 새로운 직장의 정규직 직원이 됐어요. 늦깎이 사회복귀였죠. 자식들도 정말 기뻐했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정규직이라니. 열심히 사는 아버지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순자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순자야, 아빠가 정규직 됐어. 이제 걱정 없이 돌봐드릴 수 있을 거야.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손을 꼭 쥐어주는 것 같았어요. 8부 마지막 인사. 정규직이 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순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위관급식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의식도 거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의사가 가족들을 불렀어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길어봐야 며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민수와 은영이가 급하게 왔어요. 그동안 바빠서 자주 못 왔던 아이들도 모두 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에요. 큰손자 민준이가 순자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 가족이 교대로 순자 곁을 지켰어요. 마지막까지 혼자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틀째 되는 밤이었어요. 제가 순자 곁에서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순자가 눈을 떴어요. 여보. 정말 오랜만에 들리는 명료한 목소리였어요. 응, 순자야. 여기 있어.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사랑했어요. 40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순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 하는 말이었어요. 나도 행복했어, 순자야. 정말 행복했어. 아이들, 잘 부탁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돌볼게. 이제 편안해요. 그 말을 하고 순자가 눈을 감았어요. 정말 평안한 표정이었어요. 순자야, 순자야.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순자가 저를 떠났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 3년 동안 치매와 싸우며 함께했던 동반자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장례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요양원 직원들, 같이 자원봉사했던 분들, 동네 이웃들까지. 정말 복 많은 분이었어요. 남편이 끝까지 곁에서 돌봐드려서. 박영호 어르신 덕분에 편안하게 가셨을 거예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위로가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구나.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정말 허전했어요. 이제 진짜 혼자가 된 거였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조용했어요. 40년 동안 함께 있던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어요. 며칠 동안은 정말 우울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요양원 원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박영호 어르신, 언제부터 다시 출근하실 수 있으세요? 출근요. 네. 다른 어르신들이 박 어르신을 많이 찾아요. 빨리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필요한 곳이 있구나. 다음 주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순자가 없는 곳에서 일한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박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많이 기다렸어요. 할아버지, 어디 갔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순자는 떠났지만 여전히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날 저녁 민수가 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일이 있으니까 버틸만해.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분들을 돌보시다니. 순자가 그랬을 거야. 슬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순자가 마지막에 이제 편안해요 라고 한 말이 계속 기억났어요. 저더러 이제 편안하게 살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편안하게 산다는 게 놀고 먹는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의미 있게 사는 게 진짜 편안한 삶인 것 같았어요. 순자 49제를 지내고 나서 묘소에 갔어요. 순자야, 나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 없어서 외롭긴 하지만 할 일이 있어서 버틸만해. 바람이 살살 불었어요. 순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돌보고 있어. 너도 하늘에서 지켜봐줘.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혼자 사는 삶이었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구부 새로운 시작. 순자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요. 요양원에서의 일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제 아픔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상황의 가족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이 할아버지라는 분이 새로 오셨는데 부인이 치매 진단을 받고 막막해하고 계셨어요. 박 어르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3년 전에 했던 고민과 똑같은 거였어요. 이 형님, 일단 정부 지원부터 알아보세요. 장기 요양보험 신청하시고. 그런 게 있어요? 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빨리 신청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드렸어요. 어떤 요양원이 좋은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족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 고민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분들을 도와드릴 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제 힘든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요양원 원장님이 제안을 하나 더 해주셨어요. 박영호 어르신, 치매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담 프로그램이요? 네. 어르신 같은 경험자가 새로 오는 가족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흥미로운 제안이었어요. 그동안 개인적으로 해왔던 일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한 달에 2번 치매 환자 가족분들이 모여서 경험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는 모임이에요. 어르신이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첫 모임이 있었어요. 7명의 가족분들이 오셨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호입니다. 3년 전부터 아내가 치매로 고생했고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금방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셨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60대 초반의 여성분이 물어보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 하필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싶고 원망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니까 많이 공감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 건강이에요. 돌보는 사람이 쓰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혼자 두고 나오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가끔은 쉬어야 해요. 그래야 더 오래 돌볼 수 있어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모든 분들이 밝아지신 것 같았어요. 정말 도움이 됐어요. 혼자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어서 위로가 됐어요. 다음에도 참석할게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그 후로 매월 2번씩 모임을 진행했어요. 참가자도 점점 늘어서 15명까지 됐어요. 모임을 진행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도 더 공부하게 됐고 상담 기술도 배우게 됐어요. 정부에서 상담사 자격증을 따라고 권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69세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 거죠. 아버지, 이 나이에 공부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은영이가 놀라워했어요.
나이가 뭐 중요해.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지. 6개월 공부해서 상담사 자격증을 땄어요. 시험 보는 날 떨렸지만 다행히 합격했어요. 자격증을 따고 나서 활동 범위가 넓어졌어요. 다른 요양원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복지관에서도 상담을 하게 됐어요. 박영호 상담사님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힘이 나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춘자 2주기를 맞아 묘소에 갔어요. 춘자야, 나 요즘 바빠. 다른 분들 상담해드리고 강의도 하고. 너 없어서 외롭긴 하지만 의미 있게 살고 있어. 바람이 불었어요. 춘자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네, 덕분이야. 너를 돌보면서 많이 배웠어. 그 경험이 이제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어.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순자 2주기. 많이 슬프고 외롭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위로가 된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자. 10부 희망의 끈. 춘자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어요. 제 나이도 어느새 71세가 됐네요.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절망적이었던 순간들도 있었고, 희망을 찾았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지금 저는 요양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월 18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상담사로 활동하면서 추가로 월 50만 원 정도 더 벌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안정됐어요. 집도 있고 수입도 있고 건강도 그럭저럭 괜찮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매월 치매 가족 상담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참가자가 30명까지 늘었어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박영호 상담사님, 선생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요. 지난주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3년 전에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신 이 할아버지가 찾아오신 거예요. 박 상담사님, 안녕하세요. 이 형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잘 돌볼 수 있었어요. 그랬군요. 많이 슬프셨을 텐데. 그렇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박 상담사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이 할아버지도 지금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박 상담사님처럼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도운 분이 또 다른 분을 돕게 되다니. 최근에는 책을 쓰고 있어요. 제 경험담을 정리해서 치매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고 싶어서요. 아버지 책까지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정말 그래요. 춘자를 돌보느라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됐어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어제는 새로운 가족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50대 중반의 남성분이었는데,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막막해서. 그 모습이 3년 전의 제 모습과 똑같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요. 제가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알려드렸어요. 정부 지원 제도, 요양원 선택 방법, 가족의 마음가짐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상담이 끝나고 그분을 배웅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희망의 끈이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다 보면 반드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한 것 같아요. 3년 전만 해도 순자의 치매 진단을 받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지쳤고. 하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씩 이겨내면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됐어요. 새로운 일도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고 새로운 보람도 찾았어요. 물론 순자가 없는 건 여전히 외롭고 슬퍼요. 밤에 혼자 있으면 가끔 울기도 해요. 하지만 순자가 저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 거죠. 순자를 돌보면서 배운 인내, 사랑, 희생 정신이 이제는 다른 분들을 돕는 데 쓰이고 있어요. 오늘도 요양원에 출근해서 어르신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상담 모임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순자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순자야,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어. 내가 가르쳐준 사랑으로 다른 분들을 돕고 있어. 사진 속 순자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순자야. 너 덕분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 내일도 할 일이 있어요. 새로운 가족분들을 만나고 어르신들을 돌보고 책도 써야 하고 71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바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희망은 있어요. 때로는 그 희망이 우리가 예상했던 모습과 다를 수도 있어요. 저도 순자와 함께 평범하게 노후를 보내는 게 꿈이었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거든요. 하지만 이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해요. 다른 모습의 행복이지만 분명히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그 끈을 붙잡고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분명히 새로운 길이 보일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